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만둔다고요? 예,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여러 의원들에 따르면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한테 신 실장이 요즘 사표 냈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서 원장이 신 실장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직접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신현수 실장이 그런 생각이다.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또 다른 정보위원은 한 9월쯤에 미국 대학에 1년간 연수를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9월이면은 내일 모레 9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예. 일단 신현수가 누구냐? 국정원 기조실장 어떤 자리냐 한번 보죠. 네. 누구예요? 신현수 실장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대검 정보통신과장, 마약과장 등을 지냈고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맡았습니다. 아하. 검사인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맡았죠. 예. 그 당시에 직속 상관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에요. 예. 지금 현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 중 하나가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들이에요. 문재인 수석 밑에서 일했던 그렇죠. 검사들. 네. 참여정부 때 검찰에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행정관 보통 특감반장 이런 거 지낸 인사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이 된 윤대진 검사장이 이 자리에 있었고 얼마 전에 대검 반부패부장 예전에 중수부장이죠. 이성윤 검사장 역시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 감찰실장 거쳐가지고 얼마 전에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된 조남관 검사장 역시 같은 자리였고 네. 검사 출신 변호사에다가 관세청장이 된 김영문 관세청장 이 네 사람 다가 검사 출신 특감반장 출신이에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나 그렇죠. 특감반장. 네. 이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이 사정비서관이고 사정비서관 바로 위가 민정수석인 거죠. 그리고 그 사정비서관이 지금 신현수. 그렇죠. 대통령하고 참 인연이 깊은 사람이군요. 예, 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검사들의 약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따라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깊다. 대통령이 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어요. 그 앞 대선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실질적 보직은 네거티브 대응 총괄이었어요. 네거티브. 예.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렇죠. 상대 공개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게 이게 대선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방어를 하려면은 그 후보의 사생활, 재산, 친인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방어가 되죠. 그럼요. 예. 후보가 정말로 믿고 맡길 인물이 아니면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신현수 실장은 두 번 다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권 초반에 법무부 장관, 초대 민정수석 등의 물망에도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장관이나 수석은 아니고 국정원으로 갔네요. 기조실장도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이분이 그 사정비서관 이후에 김앤장에도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한 10여 년. 10년 정도? 예. 어. 이게 이제 김앤장 변호사는 보통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한 수입료 이런 거. 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청문회 치르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보통 자리가 아니죠. 국정원의 조직,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라서 과거 대통령들도 매우 신임할 만한 사람들을 기용했는데 그렇죠. 문희상 지금 국회의장이 DJ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 지냈죠. 예, 정치권 인사로서 거기 들어가서 개혁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었었죠.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요. 사의를 왜 표명했다는 겁니까? 개인적 사유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권에서는 신 실장 사의 표명서를 돈 지가 좀 됐어요. 제가 들은 것도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들었을 때는 좀 여러모로 피로감을 호소했다. 피로감?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사의 표명설이 이제 국회에서 공식 확인된 건데, 서훈 원장과 알력설 이런 카드라도 있어요. 그래서 알력설? 어제 정보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장하고 기조실장 사이에 예산 사용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사의 표명한 거 이런 소문이 있다 질의가 있었는데 신 실장은
가정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있다 이렇게만 답했어요. 지금 내막 진실 뭐 그런 건 알 수 없겠지만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취재해보고 원래 아는 거 말씀드리면은 서훈, 신현수 두 사람은 다 청와대 대통령 전폭적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서훈 원장도 신임이 그렇죠. 크죠. 예. 근데 이제 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훈 원장은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정원 본연의 일, 네. 국정원 수장으로서 일을 했고 신 실장 이제 살림, 그 중에서도 조직 개혁, 뭐 적폐 청산, 과거사 청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에 또 적폐 인사 정리 이런 예, 쪽 예. 일을 맡아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예. 어떤 면에서 보면 후자가 피로감이 좀 상당한 거지 않습니까? 내부에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그렇죠. 일이니까.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서훈 원장은 최근 남북 관계가 잘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좀 쉽게 일이 풀렸다고 예.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피로도가 훨씬 높았을 수 있겠다. 이런 짐작이 가능한 거죠. 예, 예. 어쨌든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의 이런 인사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관심사는 두 가지겠죠.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고 네. 지금 국정원 개혁이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뭐 경찰한테 일부를 뭐 넘겨주고 이런 일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 실장이 당장 미국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지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윤태곤 실장 보기에는 서훈 원장과의 알력설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